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황경민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감정이 내가 아니다. 이 부분이 참 많이 기억에 남고 앞으로 이제 일단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이랑 조금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지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할 때 감정이 나가 아니면 감정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감정은 순간적입니다. 감정은 지금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데 박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은 내가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감정이 변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각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정을 나라고 온전히 받아들였으니까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감정이 변해서 내가 아닌데 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떤 감정을 내 거로 만들어 버리죠. 그거를 우리가 감정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감정은 그냥 상태니까 계속 변하는 거죠. 이게 감정 기질입니다. 어떤 나의 기질로서 주로 쓰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주로 쓰는 감정이 남편과 나, 아이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이거를 우리가 감정 기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 기질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의 기억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의미 있는 사건들이라든지 뭐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습관처럼. 습관처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0세에서 3세 사이의 경험. 아까 이야기했지만 남편과의 의견 차이잖아요. 네.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가 오는 이유는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예요. 내가 원하는 이상 기대에 그냥 아이들은 잘 놀아야 되는데 둘이 안 싸우고 잘 놀아.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나는 기대가 있잖아요. 사이좋게 놀아야 되는데 싸워.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0세에서 3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썼던 감정이 있습니다. 생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화를 내면 안 돼. 그죠? 고정관념이 네, 억압시켰어요. 맞아요. 억압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억누르게 되고 눈치를 살피게 되고 그렇죠. 아니게 되니까 보통 억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속에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풍선을 한번 부를 때는 이게 괜찮아요. 근데 물속에 팽팽하게 억압을 시켰어요. 감정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펑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감정이 물속에 있는 고무풍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억압을 시켰다. 고정관념으로. 그러면 첫 번째는 화가 나는 강도가 한 5분 걸렸습니다. 근데 화가 이렇게 팽팽하게 풍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둥둥 바로 위에 있죠. 눌러도 바로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면 0.1초도 안 돼서 화가 나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고정관념으로 화를 내면 안 돼. 그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감정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만은 안 되고 주 양육 경험, 0세에서 3세 사이의 경험을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이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감정과 관련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이게 학습된 겁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화를 내면 안 된다든가 죄책감을 가지는 순간 나는 좀 몹쓸 사람이라든가 또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든가 또 내지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고정관념이 또 여기에 자신의 경험으로 감정의 기질을 형성하게 된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내 탓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도 화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좀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뿐 아니라 그다음에 그 네 번째 다른 것들은 나의 신체적인 상황, 신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과 함께 내가 현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20살이고 30살이면 갈등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있거든요.
또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들이 총체적으로 내 경험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나 자신과 감정을 이렇게 분리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신체적인 변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날숨이나 들숨이나 한다든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키우기, 아이들이 막 깨기 전에 한 3분만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조금 이렇게 체크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를 조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터득해야 됩니다. 이건 내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과 양육이 시작되기 전에, 남편과도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나의 지금 감정 상태를 적정한 온도 36.5도를 늘 체크해야 합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나의 감정의 상태는 수십 년 동안 기질은 형성되어 온 거다. 근데 그것이 주 양육자와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고정관념의 감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오늘 당장 이야기는 힘들 것 같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상태가 왔을 때 제일 첫 번에 날숨 들숨을 통해서 내 몸을 이완시킨다. 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든지 자신의 감정을 체크한다. 그래서 업을 시켜 놓는다. 36.5도. 그리고 잘 때도 36.5도로 업을 시킨다. 그럼 업을 어떻게 시키냐? 스트레스 때문에 없는데. 실은 스트레스의 일에 집중해서 그렇지, 오늘도 햇살은 따뜻하고, 그리고 오늘도 해는 뜨고, 오늘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엄마로서가 아니고 나는 살아있죠.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데요. 아니요, 살아있는 것 자체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셔서, 집중하지 않더라도 호흡에 날숨 들숨 하면 그것에 이렇게 자신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짬짬이 가져서 내 마음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이 왔을 때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들으면서 이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오는, 저는 스트레스라고 인지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저한테 가득 찬 상태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일을 보지 말고 99를 보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던 거랑 네. 같은 맥락이 네. 같아서 정말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네.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상황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걸 볼 수 있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끙끙 앓고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정말 많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은 저희들이, 저는 이제 조금 나이가 있고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박민경 선생님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이들의 경험, 아이들의 감정, 아이들의 사건은 변화한다. 그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너무 힘들어진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은 성장하고 언제나 내 곁에 있고 나에게 언제나 존재의 기쁨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것을 99로 두면 그 문제의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될지가 보인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감정도 그런 거거든요. 감정은 내가 아니므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 거인 감정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거다. 그러므로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은 조금 할 수 있는 거다. 그 노력은 뭐 하루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5분 정도만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좀 업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딱 오면 호흡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요즘에 이 호흡하는 게 이제 건강에도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복식 호흡하는 거 말입니다. 호흡하는 거, 들숨, 날숨 가운데
날숨을 길게 하고 들숨을 조금 더 짧게 해서 그렇게 호흡을 하면 스스로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가 양육, 특히 육아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조금입니다.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아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해요. 의사소통 방법인데 이건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라 이 부분은 언제 또 한번 박 선생이 괜찮다라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티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가족 이론 상담가가 있는데 우리 감정을 표현할 때 그 5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비난형. 네가 그랬잖아. 일단 손부터 나가는 거죠. 아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회피형. 아내가 이야기하고 남편이 말하면 일단은 이렇게 맞아. 하는 거죠. 회피형. 나가버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산만형이에요. 뭔 이야기 했노? 뭐 말, 난 화난단 말이야. 이러면 뭐가 화난다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 그렇게 뭔가를 제시해 주는데 뭐 산만한 거예요. 정리가 안 돼. 그리고 나는 지금 화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갑자기 글을 쓰다가 옆을 보다가 뒤를 보다가 이제 이런 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이 정말 더 힘든 형인데 초이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노? 이렇게 된다고 했.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판단을 해주는 거죠. 내가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래 힘이 없으니까 애인데 그렇게 몰두하지 말라 했지. 듣기만 해도 너무 그렇게 근데 이게 남성 여성이 서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같이 할 수 그렇죠. 있죠. 근데 만약에 두 부부가 그렇다. 서로가 내가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고 상대방은 또 내가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은 어떨까요? 상당히 그렇죠. 공포스럽죠. 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기 두려워요. 그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비난형. 감정을 아까 뭐 행위 관찰자 편향이라고 됐는데 비난하는데 익숙한 사람. 두 번째 회유하는 사람. 뭐 썩쩍 괜찮아. 또 내지는 회피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회피형. 또 내지는 그것은 회피형이나 회유형이랑 비슷합니다. 회유를 하는 거. 아니 뭐 안 내도 돼. 뭐 화내지 마. 뭐 이렇게. 뭐 이거 뭐 별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는 초이성형. 또 그리고 산만형. 가장 좋은 형이 일치형입니다. 아까 제가 감정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고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의 상태를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 즉 공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시간을 고려해라. 지금 남편 피곤해 죽는데 나랑 이야기 좀 해보자니까 안 되죠. 네. 공간, 집 밖을 나가야 합니다. 맞아요. 이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고려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감정 상태의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해야죠. 나는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당신이 회피하거나 회유하니까 내가 굉장히 감정 표현을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당신이 반응하면 좋겠어. 다 대답까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힘들다라고 말할 때는 괜찮아, 좋아 이렇게 말해줘. 고개를 끄덕이든지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죠. 감정은 한 30년 동안 내인데 내가 쌓아놓은 거. 그 방법도 내가 아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핵심과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조금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사건이 정확하게 좀 보이겠죠. 네, 거리를 두고 유롭고 네. 그리고 해결의 과정, 그러니까 방법도 좀 편안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 스트레스의 원인, 그러니까 내가 좀 사회적으로 뒤처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남편과의 의사 결정 과정의 어려움, 또 내지는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잘하고 있나, 네. 라고 모든 것은 감정이에요. 맞죠? 네. 모든 건 감정이에요. 잘하고 있나? 잘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뒤처질 거는 안 처집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아이들의 육아 스트레스나 육아했던 경험들은 그대로 지혜로 누적될 거거든요. 결국 사회적인 것도 관계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전문가가 된다는 것도 뭔가의 공부와의 관계인 거고
그것은 이제 결국 그러기 때문에 육아 스트레스는 다 지혜로 될 거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아주 좀 정리를 할까 싶은데 어떠세요, 선생님? 저는 늘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 이건 잘하고 있어 라는 이제 의지를 북돋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스스로 이런 부분은 제가 놓쳤네,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던 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저희들 7월 달에는 이제 박 선생님이 방학이 주어서 저희들 조금 몰아서 좀 촬영을 하는데 박 선생님이 괜찮다면 또 이게 저희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괜찮다면 우리가 의사소통 훈련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비난형, 회유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는 것도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연습의 과정도 네. 필요하고 네. 또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네. 관찰도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일치형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 7월에 한번 동영상을 촬영해서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좀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박민경 선생님, 또 저희들 촬영을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6월 되십시오. 마지막 인사하십시오. 다음 달에도 꼭 뵙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